안녕하십니까. 11월 26일 아침 김경국 TV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 김동현 부장판사의 정신나간 재판으로 온 나라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단 10분 만에 사법부를 정치권의 하부기관으로 전락시켜버린 김동현과 이재명의 짬짬이에 사람들은 무력감을 느끼고 좌절하고 있습니다. 이재명같이 권력있고 힘있는 놈은 중죄를 저질러도 무죄를 선고받는 형식에 대한민국 아직도 이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느냐, 이렇게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국민들은 재판을 하게 되면 상식과 국민 눈높이, 그리고 정의와 법리가 아니라 판사의 출신 지역과 정치 성향을 살펴야 할 그럴 처지가 되었습니다. 김동현 한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제 네티즌들은 김동현에게 이게 재판이냐, 이 XX야, 이런 쌍욕을 퍼붓고 있습니다. 기억이 없다는 사람한테 사실대로 얘기해달라고 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니까 내가 변론 요지서를 줄 테니까 기억을 다듬어서 정언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게 위정교사가 아니라고 합니다. 도대체 김동현 판사가 생각하는 위정교사는 어떤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위정교사의 사전적 의미는 남을 꾀거나 부추겨서 나쁜 일을 하게 함,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위정교사는 했는데 고의는 없었다고? 정말로 에라이. 이럴 거면 위정교사제를 아예 없애버리는 게 낫죠. 민주당 이재명이 마음만 먹으면 본회의 통과 정도는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이 기회에 위정교사제를 아예 없애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그런 자조 섞인 한탄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판사란 자리가 그렇게 지 멋대로 하는 자리 같으면 굳이 엘리트들을 선발해서 판사를 시킬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김동현이 대한민국 국민을 모두 바보로 만들어버린 엄청난 판결을 내렸는데 이제 어쩔 것입니까? 사법부에 대한 이 엄청난 불신, 조희대 대법원장은 앞으로 어쩔 것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입법부에 대한 불신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국민들이 사법부마저 불신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 일성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재판, 그리고 신속한 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재판은 기대할 수 없게 됐습니다. 김동현이란 판사인지 뭔지가 날려버렸죠. 누가 어떤 판결을 내린다고 해도 이제는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게 됐고, 또 혹시 누군가가 무죄를 선고받으면 저놈이 돈이 많나, 아니면 집안이 괜찮나, 주변에 빵빵한 권력자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국민이 사법부를 믿지 못하게 되어버렸다는 것은 엄청난 국력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법부가 뿌린 씨앗, 사법부가 걷어들여야 합니다.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책임져야 됩니다. 결자 해지해야 합니다. 국민 눈높이를 맞추겠다는 약속은 지키지 못했는데 남은 한 가지 약속이라도 지켜야 됩니다. 대법원장이 두 가지를 약속했는데 두 가지 모두 지키지 못한 데서야 그랬어야 되겠습니까? 신속한 재판, 이것만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대법원장도 수차례나 약속했습니다. 우선 선거법 재판과 관련한 633 강행 규정 반드시 지키도록 합시다. 대한민국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에서조차 강행 규정을 만들어 놓고 지키지 않는다면, 또 지키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면 그래서야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 놓고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강제할 수 있겠습니까? 선거법 재판은 1심 6개월, 그리고 2심, 3심 각각 3개월 안에 끝내도록 하라는 규정을 만들었을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1심 재판에만 무려 26개월이 걸려서 가까스로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1심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전에 시작됐으니까 그렇다 치고, 이재명의 1심이 진행 중일 때 대법원장께서는 지난 법원의 날 인사말을 통해서 신속한 재판을 독려하면서 선거법은 633 원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 첫 케이스가 바로 이재명 부부입니다. 첫 케이스부터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대법원장의 영이 서겠습니까? 이제 22대 총선 선거법 재판이 막 시작됐는데 시범 케이스부터 지켜지지 않으면 다른 경우도 모두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강행 규정을 지키든 아니면 포기를 선언하든지 해야 될 것입니다. 이재명은 지난 15일 무려 26개월이 걸린 선거법 재판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상태로 2심 재판이 시간이 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재명은 지금 야권의 유력한 대선 후보입니다. 만약 시간을 끌어 대선 이전에 판결이 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보일라 치면 대선에 임박하게 되면 결론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자, 이런 얘기 당연히 나올 것입니다. 그때는 어쩌겠습니까? 나라가 쪼개집니다. 그런 상태에서 대선이 치러지게 되고
만에 하나 뭐 그럴 일이 없고 또 그럴 일이 있었어도 안 되겠지만 만에 하나 이재명이 당선되면 어쩌려고 합니까? 이미 26개월을 끌어서 온갖 사실들이 다 밝혀졌는데 3개월 안에 항소심 결론을 내리지 못한다면 1년 안에도 끝을 내리지 못할 것입니다. 상고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법원장들을 소집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재명에 대한 재판을 최대한 서둘러야 합니다. 결자 해지해야 합니다. 사법부가 특정 정파의 편을 들어주거나 좌우 진영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고 눈치를 보라는 것이 아니고 균형을 잡아달라는 것입니다. 현재 8건의 사건에 12건의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모두 본인의 형사사건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또 모두가 윤석열 정권에서 시작된 것도 아닙니다. 대장동을 비롯한 많은 사건들이 민주당 정권에서 기소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검찰을 동원한 정치 보복 내지 정적 죽이기라는 주장을 기정사실화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공영방송이라는 MBC 뉴스에서는 야당 대표까지 이런 중형으로 처벌받아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정신나간 교수의 위험한 얘기를 그대로 방송합니다. 힘이 있는 사람은 죄를 지어도 일반 사람보다는 가볍게 처벌해야 된다. 이런 주장입니다. 마치 동물농장에서 돼지들이 어떤 동물들은 특별히 더 평등하다고 외치는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사법부에게 보수 정권의 편이 되어 달라는 것이 아니고 현실을 정확하게 판단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정말 힘들게 악의 축을 제거할 일생일대의 기회를 맞았는데 김동연이란 좌파 판사 한 놈 때문에 자칫 그 기회가 무산될까 걱정입니다. 온갖 억지로 나라를 흔들고 있는 이재명과 그 일파에게 나라의 운명을 맡긴다면 그야말로 대한민국은 풍비박산이 나버릴 것입니다. 이재명은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고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 대한민국이 망한다고 하더라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을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속한 선거법 위반 재판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이재명은 다른 사람들의 선거법 위반 재판이라면 2번은 끝났을 기간에 26개월 그러니까 799일 만에 겨우 1심 선고를 마쳤습니다. 재판 내용에서 일반 국민의 눈높이를 저버린 법원이 시간 싸움에서조차 더 이상 이재명에게 휘둘릴 경우 사법부와 판사는 존재 가치를 잃게 될 것입니다. 대법원장을 비롯한 판사들이 존재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저 힘 있는 사람들은 죄 짓고도 잘 사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버리면 됩니다. 죄를 짓고 1, 2심에서 정치를 할 자격이 박탈된 사람이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선에 출마하고 사법부는 대선 후보가 되었다는 이유로 재판을 미루고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또 만에 하나라도 대통령이 된 사람이 계속 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다면 그 혼란은 어떻게 책임지려 하십니까? 거듭 강조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속한 선거법 재판으로 결자 해지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